요게 이제 분류법 7가지에 따른 보조기의 형태예요. 요게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앞점이나 그리고 받쳐주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서 분류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상자의 엑스레이랑 외형 그리고 신체 스캔 파일을 토대로 겐징겐 보조기가 이제 개인 맞춤이 되고 있어요. 맞춤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슈로스 메소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보조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야 보조기 형태 보고 슈로스 원리가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슈로스 원리랑 같이 이제 보조기 형태를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원리가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로스 원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시상면의 교정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플렉션, 만곡을 가운데로 밀어넣거나 오히려 과교정하게 하는 오버 커렉션의 원리가 들어가서 만곡을 가운데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3차원 변형의 마지막 회전 변형이 있죠. 회전 변형을 풀어내는 거예요. 디로테이션, 그러니까 거꾸로 로테이션을 해버린다. 요런 말에서 이제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상에 이제 교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3차원적인 앞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변형된 스파인을 원래 모습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패턴을 척추 측만증성 패턴을 반대로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하게 교정의 원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운동의 원리에서는 엘롱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시상면의 정렬에, 그렇죠? 시상면 정렬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여기서 룸바의 로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착용자의 룸바 스파인 부분에는 오목한 형태, 그리고 토라셀 칼포시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기는 살짝 뜬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상면상의 교정으로 만곡을 디플렉션, 그러니까 역힘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만곡을 가운데 혹은 더 밀려 나올 수 있도록 밀어넣는 힘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단순히 주만곡을 쑥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3합점, 4합점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만곡에 대한 앞점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보상 패턴을 최소화합니다. 얘네만 쑥 밀어넣으면은 이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다면 이쪽으로 커브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커브가 내려서 보상 만곡이 생기게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회전 변형을 풀어내는 디로테이션, 역회전. 이제 아까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등에 볼록하면은 컨벡스, 그리고 얘네가 볼록해지면서 그냥 얘네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회전 변형이 일어나죠. 앞쪽에는 벤트럴 험프라고 불리는 볼록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등에 이제 볼록해진 부분을 반대로 방향으로 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참조하시면 볼록한 등 쪽을 앞으로 밀어내면 여기 있는 보조기, 이거 누워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여기가 잘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야 할 공간이에요. 뒤에서 밀면 여길로 나와야 돼. 공간이 있어야 밀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입각해서 보조기가 제작이 되고, 마찬가지로 컨벡스를 밀어주고 벤트럴 험프도 돌려줘서 정상적인 패턴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적으로 가진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이제 원리의 마지막으로 회전 호흡인데,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상의 교정이 시행이 되면 척추 측만증성 호흡 패턴을 반대로, 그러니까 컨벡스로만 계속 부풀리면서 호흡을 하는 패턴을 반대로 일반적인 패턴으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겐징겐 보조기는 착용만으로 3차원적 앞점이 들어가니까 회전 호흡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시프트와 미러 이펙트예요.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규 과정 들으세요. 그리고 시프트는 밴딩과 구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밴딩 같은 경우는 만곡을 교정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구부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몸을 구부리는 보조기 찰성과 프로비던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시프트는 몸을 측방 이동시켜요. 밴딩 같은 경우는 몸을 구부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적인 패턴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측방 이동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요. 구부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게 되면 한 번씩 해보셔도 돼요. 옆으로 가게 되면 그냥 여기 갈비뼈 사이 공간이 좁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밴딩과는 다르게 보상 패턴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3합점, 4합점 체계가 있기 때문에. 미러 이펙트는 말 그대로 거울 효과예요. 현재의 만곡 형태를 이렇게 커브가 있었겠죠. 이런 앞점을 통해서 반대 모양, 거울에 비춘 것처럼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걸 추구한다고 해서 미러 이펙트예요. 그래서 요게 겐징겐 보조기가 3차원적 보조기 체녀 브레스에서 시작이 됐고, 이러한 슈로스 원리가 좀 적용이 되면서 더 강하고 이제 교정력을 극대화하게 됐죠. 요게 흉추 메인 만곡에서 볼 수 있는 보조기 형태예요. 이제 아까 앞서서 형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고, 흉추가 메인 만곡일 때 이제 생기는 보조기의 형태고, 요렇게 밀어내면서 척추 모양을 반대로. 하지만 이쪽에서의 보상 패턴을 막기 위해 3합점의 패턴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쪽 밑으로 힘이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미는 힘은 반대쪽으로만 나올 수 있게 보조기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중 만곡이죠. 더블 커브를 위한 보조기 형태로 마찬가지로 시프트, 밀어 넣는 힘, 그리고 미러 이펙트, 만곡이 반대로 형성이 되는 형태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메인 만곡인 폴스 L과 폴스 TL 같은 경우는 보조기를 입었을 때 여기 CSR 라인, 그 천추에서 위로 라인을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몸이 최대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보조기 형태고요. 그래서 얘네는 짧은 브레이스다 보니 비교적 수능도가 좋은 보조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메인 만곡을 밀어주고 이쪽을 밀려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막아주면서 정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조기가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겐징겐 보조기에는 만곡의 반대쪽에 큰 구멍을 하나 엿볼 수가 있어요. 요게 저도 퀴즈 내도 되나요? 요게 어떤 구멍일까요? 어떤 구멍일까요? 누구시죠? 튀어나온다고 하시는 분. 네. 제가 사비로라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받고 퀴즈 낸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네, 이 구멍은 이제 시프트를 통해서 교정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만곡을 밀고 회전 변형을 풀어내면 오목했던 부분이 교정력을 통해서 볼록해지게 돼요. 그래서 요 확장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에요. 공간이 있어요. 아까 공간이 있어요. 밀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과 함께 여기서 회전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해요. 이 구멍이 좁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구멍을 열어놓고 이제 보조기가 잘 착용이 됐다면 회전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저 구멍을 통해서 갈비뼈 사이에 컨택을 하고 호흡을 할 때 보조기를 벗었을 때보다 확실하게 갈비뼈가 더 많이 확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보조기 잘 입었는지 체크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겐징겐과 체뉴 보조기에 대한 연구들의 평균적인 성공률이 높은데, 여기서 보면 50% 정도서부터 90% 후반, 100%까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겐징겐 보조기는 품질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높은 교정각을 위한 수정, 혹은 착용을 할 때 불편함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수능도를 높여주기 위한 수정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나 교정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